국민의힘에서 가장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의 정치를 하고 주군을 그 때에 따라 바꾸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배현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성가녀다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헌재가 예정했던 그 기일 마지막 날인데요. 추가 기일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많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틀 연속 당내 배신자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혼란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비상계엄과 탄핵을 꼽고 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지만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헌법상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걸로 탄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건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이가 사건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희생시킨 것이다.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내 배신의 세력들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각에 힘을 싣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날카로운 검사로서 촉을 발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신의 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 건 말하지 않아도 한동훈을 저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준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번씩 맞는 말을 잘 던지세요. 얄밉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포인트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룰 수 없고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가지고 이것을 불법이다,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으로 끌고 온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다. 당내 배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판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멘트를 던졌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불법 영장으로 체포 구금도 하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구속한 상태로 기소한 검찰이 이번엔 제대로 규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불공정한 심판 과정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개헌 논의 때도 분명히 이 헌재에 대해서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쓴 글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이다 라고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 틀린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한 반란자들 일부가 있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사 12족이라고 하죠. 한동훈을 주축으로 한 탄핵 찬성파들, 가장 크게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김재섭 등등등이 있죠. 안철수 빼면 조금 그러려나? 안철수도 있고요. 조경태도 있고요. 이 한동훈과 함께한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세게 경고를 했는데요. 풍전 세류 같은 소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의 눈치다 보는 이 간제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이들처럼 퇴출이 됐듯 앞으로도 이들의 정치는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지대로 쏟아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세 분이
사실 우파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안정적인 번영을 낳았죠. 그런데 이 잘 보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민주당의,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끊임없는 폄훼, 끊임없는 거짓에, 끊임없는 날조, 가짜뉴스, 그런 공격들에 당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전 세계가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 내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시절에 우리가 잘 살긴 살았지, 먹고 살긴 좋았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대한민국의 기초질서 확립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의 캠페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기초질서 확립이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그게 엄청 매력적인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언뜻 떠올리면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하찮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무질서함,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생활 속에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침 뱉고 무단횡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확립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격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서 뷰티풀 코리아를 외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잡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 즉 우파 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분들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건 정말 그 외부의 세력, 어쨌든 공격하는 세력은 뭐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들과 손을 잡았던 배신의 세력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화양연화다라고 했던 한동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두 분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가 만들어낸 억울한 희생자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SNS에 똑같은 절차를 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은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시면 당과 좌우 통합의 길로 가달라라고도 했는데요. 여의도 정치판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판에서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익만이 판치는 이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있는 것이다. 의리란 예의와 도리를 가지고 한 글자씩 가져와서 만든 합성어인데, 여의도 정치판의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 정치권과 과거 정치권을 비교를 하면서 최근에 혼란, 이게 의리가 사라진 정치 문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김시대, 그때가 으르렁킁킁 했었어도 의리로 뭉친 동지애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때 뭐 무슨 파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는 본인의 금배지, 본인의 밥그릇,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저격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3, 4일 전입니다. 페이스북에 사성 가녀다 이렇게 해서 배현진의 정치 행보, 아슬아슬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이 바로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는 그 의리 쪽은 사실 없어졌다라는 게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가장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의 정치를 하고 주군을 그 때에 따라 바꾸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배현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성가녀다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글을 많이 퍼가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지애가 너무 과해서 그들의 과까지도 덮어가면서 이제 무조건 우리 편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깜빵 안 보내려고 발악하는 민주당,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의리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익이 난무한 시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도 동지도 없이 그냥 권력의 풍향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정치판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파 좌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파 정당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조차도 이게 우파인가? 이게 정통 보수의 정당인가에 대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진흙탕 싸움에서 피해자지만요,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를 위해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서 우파 정당의 정통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우파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었죠.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그랬다 윤석열. 김영현 대표였습니다.